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직만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부동산 외국인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 국기를 든 사람들이 땅은 내가 더 많을 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 국기를 든 사람들이 집은 내가 더 많을 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체 무슨 내용인지 빠르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 23년 5월 31일에 외국인 토지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표와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보유 면적이 여의도의 약 58배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 토지 보유 금액만 하더라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가 넘습니다. 실거래가로 따지면 여기서 곱하기 3 정도 되죠. 약 100조 정도를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있더라. 보유국 순서, 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53.4%, 중국이 7.8%, 유럽, 일본 순으로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다 더해도 맞짱을 떠도 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보유 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행정구역 역시나 서울 경기권에 잔뜩 몰려져 있더라. 다음으로 전남, 경북, 강원 순으로 흘러가고요. 외국인 토지 용도 어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나 살펴보니까 임야농지가 무려 67.4%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장용지, 레저용지 순으로 흘러가더라. 다음으로 토지 보유 주체가 되는데 교포가 55.8%, 법인이 34.1%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그 자녀를 낳았고 돌아가시면서 임야 농지를 굉장히 많이 상속을 했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53.8%, 이어서 미국으로 흘러가더라. 즉 중국이 우리나라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인데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꾸준하게 오른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유독 13년에서 15년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이게 박근혜 정권 때였어요. 우리나라에 땅을 사는 외국인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부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처로 적당한 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살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전 정권이 이명박, 그 전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약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박근혜 정권 때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많은 규제를 풀었죠. 이때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자를 했더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권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정권 다음 윤석열 정권, 그 이후 대통령쯤이 되지 않을까, 도플러갱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표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인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53.4%다.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은 서울과 경기권에 잔뜩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전남, 경북 순으로 흘러가더라.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토지 보유량이 늘었어요. 심지어 전년 대비도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늘었다. 취득 용도는 기타 용지로서 전과 답, 임야 등을 많이 사고 있더라. 주체별로서는 외국인 국적 교포들이 사고 있고 그 몇몇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55.8%나 가지고 있더라. 다음 이어서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몰빵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비중이 공동주택보다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미국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한다. 이어서 캐나다, 대만, 호주로 흘러가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지역별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보더라도 서울 경기권에 많은 이들이 몰려있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땅을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환장하고 사냐? 22년 7월달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땅값이 무려 1경을 돌파했다고 해요. 1년 새에 970조나 늘었고요. 2008년부터 보면은 단 한 해도 줄지 않고 꾸준하게 늘어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나왔고요.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대한민국 땅을 사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 안 해볼 수 없어요. 미국의 헨리 조지 경제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나? 기술 진보로 창출된 부는 다 어디로 갔나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와 배터리, 의료기술에 있어서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많은 부들,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에 또 300조로 투자한다고 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기업들이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대한민국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짓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부자가 되지 않고 몇몇 사람들만 부자가 돼요. 그 정답이 이거라고 얘기해요. 모두 다 땅 주인한테 다시 돌려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값이 1경을 돌파하게 된 것이고, 이 알스 신잡에서 유시민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10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돈 다 털어서 땅 한 쪽이라도 사둬라. 그리고 나서 다시 나타나면 넌 부자가 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보수는 단언합니다. 절대 아니다. 이 공식이 성립을 하려면 앞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인구 중에 엄청나게 많이 쏠릴 만한 지역, 그 중에서도 철도역이 어디 들어가는지 정확히 남보다 먼저 알고 그 일대를 선점하는 게 답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은 허허벌판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 땅 앞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고 그 공식에 의해서 내 땅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유독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많은 부가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보수의 땅 따먹기와 함께 이러한 정보, 대한민국의 흐름, 외국인들이 왜 대한민국의 땅을 사야만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 꾸준하게 함께 살펴보시길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